안녕하세요. 행복한 꽃친구.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어, 사랑초의 계절이 와서 또 사랑초 영상 들고 왔는데요. 그동안 제가 영상도 안 올리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또 따뜻한 안부도 물어주시고 막 그런데 건강관리 잘하라고 응원도 해주시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부의 댓글들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한데 제가 답글도 못 드리고 그랬습니다. 죄송하고 또 질문하신 분들은 또 질문하신 분대로 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려서 좀 서운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눈을 좀 아끼다 보니까 제가 그냥 꾹 참고 댓글도 안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질문들이 제 영상 속에 찾아보면은 다 있어요. 영상 안에 판매라든지 또 뭐 심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래도 또 오늘은 또 초보분들도 계속 보시는 것 같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사랑초 심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원예용 상토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 적합한 거 그냥 구입을 하셔서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은 환경이 좀 습한 곳에서는 이렇게 펄라이트 같은 거를 한 10% 내지 20% 상토에 8대 2로다가 상토는 8, 그 펄라이트는 2 이런 식으로 섞어도 되고요. 또 뿌리파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코니도라는 농약을 소량 섞어서 이렇게 심어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굳이 뭐 또 상토만 햇볕도 좋고 배수 잘 되고 이러는 집에서는 그러니까는 수분이 빨리 증발하는 그런 집들 빛이 좋으면 아무래도 볕이 좋으면은 통풍 잘 되고 그러면은 빨리 증발하겠죠. 그런 환경에서는 상토만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 환경에 맞게 흙배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심을 때는 이렇게 위아래를 구분이 되는 것들은 보통 옥살리스 일반종들은 밑에가 뭉툭하고 위가 좀 뾰족해요. 그거 위로 향하게 뾰족한 쪽을 위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심으면은 위아래가 구분이 되니까 괜찮은데 옥주사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눕혀서 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구근의 심는 깊이는 구근이 이제 그 구근 크기의 2배 정도 위로다가 복토를 해주면 되죠. 그런 식으로 심으면 되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아주 잘 자란 구근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심을 수는 없고 위에다가 그냥 씨앗 뿌리듯이 얹어 놓는 거죠. 그렇게 얹어 놓는 형식으로 심는데 심고 나서 물을 이렇게 조금 주는 거죠. 지금 이 아이가 바로 그 잘 자란 사랑초도 구근이 잘 자란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눕혀서 심어 놓고 위에다가 흙을 복토를 해주는데요. 너무 모여 있지 않게 조금 모여 있는 것들은 드문드문 이렇게 사이를 두고 올려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저는 실패하기 쉬워요. 아무래도 이 사랑초를 이렇게 심다 보면은 그래서 밑으로 향하게 위아래를 구분이 안 되니까 막 밑으로 거꾸로도 심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싹이 났을 때 주로 심는데 이렇게 심고 나서는 그 사랑초 이름을 꼭 써주고 또 날짜라든지 심는 날짜라든지 구근 개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으면 아주 관리가 편해요. 그리고 사진도 찍어 놓기도 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구근이 싹이 나온 거는 위아래를 구분하기가 좋아서 싹이 났을 때 주로 심는데 싹이 안 나온 것들은 이렇게 눕혀서 심고 사진 찍어 놓으면 나중에 관리할 때
얘가 왜 몇 개 심었지? 이렇게 모를 때 한번 사진을 들여다보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제가 밖에서 노지에서 관리 8월에 주로 그 일반 종들은 8월쯤에 심잖아요. 빠르게는 이제 7월 말 뭐 그럴 때도 심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은 노지에다 놔두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꽃이 폈을 때는 그 물을 말리면은 꽃이 피다 말고 시들겠죠. 그래서 그 꽃이 피고 났을 때의 물 관리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윗부분이 말랐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너무 많이 주면 과습을 하게 되니까 그 화분을 들어본다든지 윗부분에 말랐다든지 그랬을 때 물을 주면 좋고요. 그렇다고 또 꽃이 폈을 때 물을 좀 자주 줘야 된다고 해서 너무 많이 주고 마르기도 전에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다 보면은 과습으로 그 구근이 썩어서 꽃도 못 보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과습은 물을 말리는 것보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물 관리가 중요하니까요.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이거를 자기가 얼마 동안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이때 물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렇게 노하우를 터득해서 주면 좋고요. 대체적으로는 윗부분에 말랐을 때 준다는 거. 그리고 심어놓고 보면은 이렇게 한두 개는 나왔는데, 여러 개를 심었는데 한두 개밖에 안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파봐서 이렇게 다시 바로 세워서 세워주기도 하지만, 여러 구가 밑으로 향하고 있을 때는, 여러 개 심었는데 한두 개만 나왔다면 여러 개는 밑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흙이 포슬포슬할 때 아이의 화분을 쏟아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바로 심어주려면 흙을 털고 다시 일일이 심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을 때 뿌리가 끊기면은 아무래도 좀 성장에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가능한 뿌리를 상하지 않게 잘 흙을 털고 털어서 하나씩 심어주는데, 줄기가 이렇게 하얀 부분들은 다 밑을 향해서 거꾸로 가고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출구를 못 찾아니 위로 나와야 되는데 밑으로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거꾸로 심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다시 바로 잡아서 위로 심어주는데, 줄기가 좀 길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심어주고, 또 파랗게 이파리 있는 부분 걔네들도 뿌리 상하지 않게 잘 이렇게 심어주면 또다시 이 아이들이 이제 이파리가 잘 나오고 잘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물을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는 물을 적당히 뿌려주고, 이제 거꾸로 된 것들 바로 심어준 아이들이 이렇게 일주일 지나서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하나둘씩 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제 한두 개 정도 거꾸로 심어졌을 것 같은 애들은 그냥 포기를 하고 놔두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 슬릿 화분이 좋은 점은 또 이렇게 밑으로 또 이렇게 막 홈이 있잖아요. 그 물구멍 있죠. 뿌리들 통풍도 잘 되라고 이렇게 밑에 물도 잘 빠지고 그러라고 이렇게 슬릿 화분을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식물들도 어떻게 입구를 찾아서 나오는지 참 신기하죠. 사람들 같으면 입이 있어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길을 찾아 나오는지 신비해서 또 올려봤고요. 이렇게 노지에 있던 아이들 안으로 11월 2일인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와서 이렇게 또 슬릿 화분들은 장점이 많죠. 가볍고 이렇게 걸기도 좋고, 그래서 햇볕 가까이 위에서 햇빛 받으라고 걸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식물 복합 비료인데요. 사랑초들도 햇볕만으로도 잘 자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복합 비료도 이 식물 영양제도 줘가면서 키워야 더 성장이 잘 되겠죠. 그리고 꽃이 필 때쯤 되면은 이제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그때 영양 알갱이들을 올려주면 좋아요. 이제 사랑초에 관한 이야기 말고 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쉬는 동안에도 구독자님들은 계속 늘고 있었어요. 그래서 19,000명이 되었는데요. 이제 얼마 또 있으면 2만 명이 되겠죠. 그때쯤 되면은 이벤트를 또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랑초가 됐든 지금 제가 수국도 좀 삽목을 해 놓은 것들도 있고요. 또 뭐 씨앗들을 조금 받은 것도 있어요. 클레마티스 씨앗을 조금 받은 게 있어서 그런 것들 가지고 이벤트를 할까 하는데 눈이 상당히 안 좋은 관계로 영상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눈이 피로감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정성스러운 댓글에도 제가 답글도 못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도 또 만들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또 제가 그때그때 뭐 답글 이런 거 안 달아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영상 또 준비하는 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